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줌마 사랑방송님의 이샘입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버려지는 동물도 있고 학대받는 동물 또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요. 더구나 요새 그 강아지 공장 이 사건을 보고 저는 정말 몸서리치게 놀랐습니다. 아침에가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방송님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라 합니다. 예, 오늘 같이 고민해볼 출연진들 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의 팀장 권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맨 마지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의 복지팀장 최성지라고 합니다. 어우, 직급들이 다 막강합니다. 대표, 팀장, 막 이랬네. 막강한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딱 접하면서 그 강아지 공장 사건을 쭉 한번 봤거든요. 아, 그거 보니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다 있지. 어째 생각합니까? 아마 보시고 이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일상으로 많이 봐왔던 이제 현장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현장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런 강아지 공장, 뭐 고양이 공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언론의 힘이 정말 커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관심이 좀 사그라들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동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동물학대방지연합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저희는 뭐 이름이 동물학대방지연합이라고 해서 단지 동물학대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예.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뭐 전반적인 뭐 모든 일을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기동물 뭐 입양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봉사활동 뭐 그런 전반적인 뭐 여하튼 동물에 관한 일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회원수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동물단체 중에서 제일 이제 역사가 깊고요.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오래됐다. 그렇고 물론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한 7,000명 정도 회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7,000명이면 일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막 학대를 받거나 막 보도 같은 거 보면 이 고양이나 개 이런 것들 학대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버리거나 학대하는 유기동물이 다 지가 집에서 키우던 알을 갖다 애비리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자기 가족처럼 키우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구입을 하거나 데리고 가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다가 나중에 자기가 귀찮아지거나 뭐 사정이 안 좋아졌다든지 병이 들면은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학대 방지 연합에서 이렇게 쭉 그거를 해보면은 이 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분석을 해보고 계십니까? 네, 이 반려동물을 그냥 자기의 일개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생명 인식, 그 존중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유를 들면 보면 뭐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병이 들었다거나 뭐 병이 들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맞아. 이제 미혼일 때는 이뻐서 키우다가 결혼을 하니까 아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부모나 이런 쪽에서 싫어한다든지 털이 날린다든지 뭐 그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핑계는 정말 내가
버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맞아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키우려고 한다면, 책임감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핑계로 이제 내걸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그렇더라.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 개가 늙거나 아프니까 병원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대요. 보험도 그 안 부분은 되고. 진짜 좀 문제예요. 그지? 보험이 안 되고 이렇다 어머. 보니까 병원비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커다지. 예. 아니, 사람은 보험이 다 되잖아. 사람보다 더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그쵸. 엄청나요.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요. 예,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이래 하니까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시분 대로 야, 니 그거 말라 키우나 하면서 하나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애초에 시작할 때 그지? 그만한 생각도 안 했겠나 그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감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유기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뭐 그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주면 천만다행인데 그지? 이런 보호소도 한정없이 가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관리 과정이 어째 됩니까? 한 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10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보호소에는 많은 개체수로 인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질병에 폐사가 된다 하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보호소에 가게 되면은 그 보호소에 있는 기간은 뭐 정해지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입양 공고기간이 있는데,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열흘. 열흘 열흘. 공공기간. 열흘 동안 주인을 찾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주인을 못 찾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안락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네. 그 열흘이 지나보고 나면 어쩌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 소유권이 이제는 그 보호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보호소 마음인 거예요. 안락사를 해도 되고, 자기가 입양을 보내도 되고. 근데 이제 뭐 병이 들거나 나이 많은 경우는 거의 안락사나 아니면 이미 질병에 감염이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있다가 폐사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것도 참 못할 짓이다. 안락사 시키면 이것도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그 뭐 입양하는 사람들도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데 입양 희망자가 자꾸만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대부분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추세가 요즘 있는데요. 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이제 입양 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뭐 그거 말고는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강연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한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잘 모르는 기라 뭐 어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유기동물 이제 입양 그 캠페인을 이제 하고 반려동물 이제 식용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캠페인, 교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각자 그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그 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지금 계속 많이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1년에 성인 2번, 청소년 2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교육 이런 거를 하면 어차피 보면은 이렇게 버리거나 학대하는 이런 게 다소 예방은 될 것 같은데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연합에서 어떤 일들을 일련의 사업들 같은 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뭐 유기에 대한 예방은 교육하고 캠페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인식 전환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버리고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하고 캠페인 위주로 해서 인식 전환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연합반 해갖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참한 단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본부를 둔 많은 동물 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작업에. 그러니까 뭐 저희 관련되는 뭐 동물 보호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의사회 같은 데서도 그런 수술이라든지 치료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화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행정청에서도 해줍니까? 행정 네, 그렇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문제는 뭐 TNR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적인 개체수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길고양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수의사에서도 이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도 제 신화 지자체에서 사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해서 이렇게 좀 인식 전환을 하는데 도와줘야지, 그지? 그렇죠.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근데 신화 지자체에 사는 게 제일 그나마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예. 우리가 단체에서 나가면 저 사람들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거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딱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뭐 믿기는 해야 거네.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좀 잘 효과가 좀 좋아요. 그게 아니라고 해. 그 이런 연합에서 나가도 똑띠 알아들어 있어. 알았지? 뭐 급식소 같은 거를 뭐 권 팀장님이 살째기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길고양이들 급식소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길고양이들 밥집입니다. 네. 어디 그- 사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는 울숙도 생태공원이라는 곳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숙도 생태공원.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난 겨울부터 네. 이제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그 울숙도에 가서 길고양이들 개체수도 확인을 하면서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갑니까? 맨날 밥 주나 없잖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이제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생기고. 네. 봉사자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아무리 봉사자가 많아도 일선은 맨날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봉사자를 하려 하면은 다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되나? 뭐 어째 어째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네. 저희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에 animallife.or.kr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그럼 아니면 자막여 주이소 여기.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여주세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네. 그러면 이 봉사자들이 지금 현재로는 뭐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좀 계속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그치. 네,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계시니까. 최근에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치.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상 뭐 일을 하신다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특성 좀 때문에 시간이 제약이 있다. 일회성 참여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자격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 건 않습니다. 그냥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그 자막하고 전화번호 있지? 그걸로 연락해갖고 하시라도 빨리 쫓아와서 여기 같이 동참해 주셔서 알겠지? 이거 학생들은 봉사활동 인증도 되니까 그것도 좀 해주세요. 깨알같이. 대표님 성인도 인증을 할 수 있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성인도 해줄 끼구만은 맞지? 네. 그런데 이러한 뭐 봉사자 참여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하려 하면은 제일
나는 큰 문제가 뭐지 싶냐 하면은 이 경비 문제가 해결이 나야 그지 모든 게 원활하게 확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째 해결 보고 있습니까? 진짜 예리하신데요. 다 살림 살면 그래 된다니까. 돈 문제가 사실은 그지야? 재정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게 해결나야.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그 시민단체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원금이나 회비 이런 게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려요. 예, 이거 여기도 그렇다 이런 것도 보니까. 서울 쪽으로 몰린다 이 예. 말이가. 그래서 이제 큰 단체가 뭐 서울 쪽으로 많이 그거 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글로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사실 정말 내가 이 단체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역 단체들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못 하시고 그러셔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아, 그렇네. 이게 해결나야 되겠네. 아지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또 단디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서 이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은 지역에서 우리가 다 서로 협조하고 도와야 된다 아닙니까? 맞지? 단디 해보시고. 그러고 오늘 너무 일에 일리바구만 했는데 세 분이 다 이렇게 동물 학대 방지 이런 일을 쭉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참? 해오신지. 저는 이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에 단체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동물들을 돌봐온 지는 제가 10년 차. 그렇지. 집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고 그지. 네. 그렇게 이렇게 10년이나 해다 오면 보면 그 동물들 개나 고양이하고 이 교감도 그렇고 그 해오다 보면은 중간에 뭐 가슴 뭉클하고 뭐 아름다운 얘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에피소드 같은 거 세 분 다 하이소요. 예, 예. 먼저 얘기 한번 해봐보 있어. 제가 최근에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딸아이가 수로에 갇힌 아기 길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구조 틀을 구하고 있는 사이에 3시간 잠복을 해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구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딸내미가 네네. 몇 살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착하다.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다. 그러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웃었는데 그렇게 벌써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 깊었습니다. 맞네. 엄마야, 뿌듯했겠다. 무엇보다도 큰 게 그지. 내 네. 자식들이 인성교육이 중요한 건데 저절로 돼버네, 인성교육이. 네, 네. 그지. 우리 권 팀장님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 얘기 한번 해봐봐 있어. 영화 같은 스토리요? 예. 부담되는데. 부담 갖지 말고. 그럼 부담 갖고 해보고 있어. 그러면은 네.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탄한 얘기 해보겠어. 예. 제가 지금 4년 전에 길냥이를 밥을 주고 있다가 구조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한테 발견했는데 그 커다란 개한테 물려서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 채로 호지마비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에 가면 다 낫고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서 결국은 후지마비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길고양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살기도 적당하지 않고 되게 사나운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길에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 집에 들여서 이제 2번째 반려동물로 키우게 됐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많이 아팠던 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후지마비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성하지가 오거든요. 않잖아, 몸이. 네. 그래서 그런 큰 합병증을 묵묵하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느꼈고요. 그러네. 여러 가지를 많이 저희 2번째 반려동물인 까치라는 고양이한테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녹화하는 도중이라도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 있어요. 네. 어쩌노? 네, 며칠 전에 몹시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집에 데리고 가세요. 이제 이런 소리를 어쩌나. 듣고 집에 데려와서 돌보던 중에 또 이 아이가 다행히 또 조금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이제 저랑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병원에 잠시 보호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저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맞다. 사람이나 다 똑같다 생명이라는 걸
웃자면 여기 이제 대표님 또 얘기 한번 해봐봐.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별로 감동적일 거는 없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공통적으로 여기 이렇게 동물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조에서 정말 입양 잘 가서 잘 있는 그런 게 최고의 보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좀 되게 오래됐는데 그 남부민동 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시면서 근데 이분이 유기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든지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 잡아먹든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엉망으로 막 이렇게 무슨 정말 무슨 상자 같은 데 이런 데 막 넣어놓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서 걔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런 주인이라도 주인이라고 우리한테 안 잡히고 네. 그 집으로 막 안으로 더 들어가고 걔가? 네, 그 걔가 계속 그런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예. 그치? 근데 또 얘네들이 한 7마리 정도 됐는데 데리고 와서 있었더니 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한 그때 4마리 정도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괜히 구조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구조를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다. 예. 사실 그랬는데 또 나머지 또 남은 개들은 또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부분은 또 굉장히 보람을 느껴서 사실 저희 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서 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걸 가장 큰 보람이고 또 맞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냥 원동력이고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안 네. 그래도 그 물어봐요. 그런 네. 것들이 이 일을 계속 손 못 놓게 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차후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저희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동물 복지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동물 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그렇구나.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면서 이제 가장 급하고 또 가장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이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캠페인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부산아지며 사랑빵손님, 오늘은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든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소중한 생명체, 사람과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시는 이런 마음가짐, 또 의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먹지 마세요. 단디하이소. 동물보호법 개정하이소 단디하이소. 길이의 모든 생명 학대하지 마이소 단디하이소.